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을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지난 1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전략 및 실체 과제를 조명하고 비전과 전망을 진단하고자 계획됐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실현되면 남북의 주민들은 한반도 곳곳의 경제협력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평화의 길 또한 자연스럽게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통일웹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대상은 호박전을 그린 이재환 군이 수상했으며 이 밖에도 두 선이 만난 날, 백지화된 계획 등의 작품들이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대상 수상작인 호박전은 추억이 담긴 음식을 통해 통일 후 헤어진 가족을 알아보게 되는 이산 가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공모전이 젊은 세대가 통일과 관련한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2017 창작 통일동요 공모전 본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통일 동요로 심는 통일 씨앗이라는 슬로건으로 총 109곡이 접수된 가운데 9곡이 본선에 진출해 실현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창작 동요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제공하며 어린이들이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을 스스로 그려보고 꿈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전통악기 해금은 울림통과 연결된 줄을 활로 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한국인도 연주하기 어려운 이 악기를 외국인이 능숙하게 연주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탐제부대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 안녕하세요. 비정상회담. 저는 저번에 인사드렸던 송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 터키에서 온 탐제부대라고 하고요. 네, 한국 온 지 5년 됐고 지금 서울대학교 국악과에서 해금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고 계신 악기가 해금 맞으신지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줄이 2개 있고 네. 활 하나로 이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전통악기 해금입니다. 네, 대한민국 전통악기인데 터키 분께서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어색하면서도 새로운데 혹시 그럼 직접 들고 계신 만큼 연주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다른 많은 악기들도 있는데 해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 제부대 씨의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알고 싶어요. 길거리에서 가다가 우연히 해금 소리를 들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네. 진짜로요. 엄청 마음에 들었고 이게 도대체 이거 무슨 악기냐 하다가 가서 물어보고 악기도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배웠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교를 들어간 다음에 네. 나는 꼭 이 악기를 전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타양까지 오셔서 길거리에서 들은 음악 소리 하나에 본인의 약간 미래가 딱 결정이 돼버린 거네요. 해금만 아니라 터키 전통악기 사즈이라는 악기도 연주하고 네. 작곡, 디제이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터키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는 원래 맞아요. 저는 택시 탈 때마다 네. 택시 아저씨들한테 가장 첫 번째 들었던 말은 우리가 형제 나라예요. 그렇죠. 형제의 나라 의미가 6.25 때 그렇죠. 저 작은 할아버지께서도 참석하셨던
6.25 때. 그렇죠. 기억이 있으시겠죠. 그렇죠. 터키가 그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을 통해서 저희랑 굉장히 많이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어요. 영원한 우방이라잖아요. Friends Forever 이런 식으로 해왔고 6.25 전쟁 당시에는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인을 맞습니다.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혹시 6.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 있으신지? 저는 알고 있는 게 첫 번째는 할아버지께서가 이제 그때는 여기 참석하셨고 네네. 참가하셨고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힘들다고 했고요. 네네. 한국 사람인지 아니면 북한 쪽 사람인지 얼굴이 똑같잖아요. 무섭다고 하던데 작은 할아버지께서가 우리 억지로 터키 사람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가서 밥 주고 음식을 나누고 그런 활동을 많이 했대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앙카라이라는 고아원, 앙카라가 수도이잖아요. 그때 네네. 전쟁 때는 앙카라이라는 고아원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때는 애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네. 그때 아마 제가 알기는 터키에도 좀 가르쳐주고 네. 그때 살기 어려웠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터키가 그때는 음식 같은 거 많이 보낸 유엔이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군인들한테는 네. 밥 같은 것도 많이 도와주니까 제가 알기는 그때 애기들한테 엄청 많이 도와드렸대요. 터키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군인으로 와서 이렇게 막 서로 문화적으로 나누는 부분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통하는 부분도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작은 할아버지가 오셨던 게 결국엔 전쟁 때문인데 전쟁이 저희가 1950년에 발발을 했어서 67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처음에 그러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상상했던 대한민국의 모습과 직접 와서 느낀 대한민국의 모습에 혹시 차이가 있었나요? 조금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서울은 아무래도 대도시잖아요. 네네. 이스탄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도 작은 시골 같은 데보다 훨씬 조금만 차갑죠. 네.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할아버지가 말씀드렸던 그 완전 그 따뜻한 마음 아니었구나 하다가 여행을 제가 한국에서 많이 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전주나 막 지방 쪽으로 가면 진심인데요. 똑같은 그 할아버지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그 마음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종전국이 아니라 휴전국이라서 분단 상태라서 그 가족분들께서는 혹시 막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 없으셨나요? 아니요. 절대는. 저는 2012년에 왔을 때는 그때 와 전쟁 날 뻔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2012년 13년 차에는 네. 아빠가 뭐라는지 알아요? 네가 오면 내가 니를 진짜 버릴 거라고. 절대 오지 마라. 만약에 전쟁 나오면 거기서 싸우라. 진심이에요. 아빠가 그랬었어요. 왜냐면 작은 할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도 가는 김에 그런 일이 발생되면 도와줘라. 그 말씀만 들었어요. 정말 영원한 우방이라는 게 이렇게 세대를 건너서도 이어지는 모습에서 저는 재밌었어요. 원래 다른 부모님들은 꼭 오라고 하던데.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혹시 그럼 이런 문제, 남북 관계라든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전쟁 아예 없어버리고 세계에서 전쟁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네네. 원래 음악하는 사람은 그런 영감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유튜브 들어가면 저는 2년 전에 음악을 하나 작곡했거든요. 네. 그 작곡하는 이유가 수리아에서 전쟁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딱히 네네. 그때 애기들이 많이 죽어서 그 느낌으로 엄청 슬퍼 제가 음악까지 만들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쟁 많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아무래도 한국이랑 다 독립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 싸우면 제 눈에는 별로 안 예뻐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통일되면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탐씨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듣고 나니까 통일 당사자가 될 젊은 세대로서 저희가 우리가 먼저 통일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인터뷰는 혹시 어떠셨는지요? 인터뷰는 좋고요. 저는 외국인인데 한국 문화를 한국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해금에 관심을 갖고 한국 분들은 한국 악기, 대한민국의 전통 악기를 관심 갖고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금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통일 이야기까지 넘어가는 저도 즐거웠던 인터뷰였습니다. 한국, 터키, 우리 친구 아이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북한이 우리 측 영토를 공격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연평도 포격 사건인데요. 통일 발자국에서 그 흔적을 찾아가 봤습니다. 폭격으로 처참하게 파괴된 건물들. 한 장은 1950년 6.25 전쟁을, 다른 한 장은 2010년 연평도의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6.25를 겪으셨기 때문에 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연평도 포격은 작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두 번째 전쟁의 기억. 작은 전쟁이라 불리는 연평도 포격의 그날을 찾아가 봅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천지를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마을 곳곳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군부대와 민가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쏟아진 포격. 진원지는 북한 개머리 해안 부근 해안포 기지입니다. 1시간 7분 동안 계속된 공격. 170여 발의 포탄이 연평도에 꽂혔습니다. 당시 소방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신효근 소방사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합니다. 갑자기 포스력이 뻥뻥 떨어지더만, 우리나라 K9 같으면 뻥뻥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북한에서 떨어진 건 버버버벙 해가지고 막 떨어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근무 쓰다가 바깥으로 나가봤어요. 해안가 쪽에서 나가서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바라봤죠. 그쪽에서 날라오는 거랑 뭐 이제 마을 여러 군데 떨어진 거, 그거를 최초로 목격하게 됐습니다. 30여 분의 간격을 두고 두 차례에 걸쳐 공격을 받은 연평도는 불바다가 됐는데요.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차는 단 한 대뿐이었습니다. 119 상황실에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포 쏘고 있으니까 주민들 대피 방송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2차 폭격 터졌을 때 민방위 사이렌 장비로 이제 주민들 대피 방송, 소방차가 한 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진압을 해야 될까, 소방서에서 제일 가까운 집부터 이렇게 꺼 나가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압하기 시작했어요.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섬 연평도. 조기팟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던 이곳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섬이었습니다. 가을 날씨 화창한 날 우리 망행대에 올라가면 저 이북 저 해주 저 월악산 저 밑에 저 세미트 공장에서 연기가 보일 정도고 육안으로 다 보여요. 그리고 망행원 가서 이렇게 딱 올라가서 보면 이북 배들 나와서 저 낚시하는 것도 보이고 그러는데, 연평도는 원주민 중 40% 정도가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으로 6.25 전쟁을 피해 이곳에 정착한 분들입니다. 그래, 마음은 뭐 한없지 뭐. 고향에서도 내 집을 그냥 놓고 그대로 맨발로 쫓겨 나오고, 여기 있을 때도 또 포격당할 때도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 뭐. 그냥 엉망에 갑자기 변을 당하고 거야. 북한의 포격으로 인해 깨져버린 평화. 연평도에 있는 건물 133동이 파손되는 등 물적인 피해도 컸는데요. 무너진 민간주택을 그대로 보존하고 안보교육장으로 조성해 전쟁의 참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한생, 살아온 생활을 다 여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벌었던 것들, 그리고 인생 전부가 집과 탐과 함께 같이 타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전신적 피해가 굉장히 심했죠.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우리 해병 2명이 전사하는 등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요. 연평도에 서 있는 이 나무 한 그루에도 그날의 아픈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서정호 하사 모자에 있는 해병대 마크입니다. 말년 병장이라 이제 마지막 휴가를 가던 중에 부두에까지 나갔습니다. 부두에 나가서 배만 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군인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 휴가를 포기하고 본인이 중대로 복귀 도중에
연평도 사방에서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몸이 산화되고 이 모자 앵카가 이렇게 소나무 중간에 날아가서 박혔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포소리가 예전과 다르다는 느낌으로 이제 쾅쾅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렸어요. 오늘따라 무슨 일이 있나 그러는데 이제 머리 위로 폭탄이 지나갔어요. 진짜 깜짝 놀라서 이제 주저앉았죠. 과자 박스 옆에 이제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이제 정신이 딱 들어왔죠. 이제 아이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어느 아줌마가 이제 파편에 의해서 이제 팔을 한쪽 잡고 빨리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면서 혹시 내 아이를 못 봤니 하니까 이제 못 봤다고 자기도 빨리 이제 아이 찾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아이가 다행히 선생님 말 듣고 대피소에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아빠한테 이제 작은 아이 찾았다, 이제 큰 아이는 학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폭탄이 막 날아왔어요. 그때 당시 이제 작은 아이를 끌어안고 이제 숨어 있다가 제발 별일 없게 뭐 그런 기도를 했죠. 이 위로 폭탄이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또 이제 쾅쾅 소리가 나니까 이제 밖을 한번 보러 나왔었어요. 대피소 위로. 근데도 끊임없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이랑 있을 때는 울 수가 없잖아요. 대피하고 있다가 새벽에 5시 좀 넘었나 그쯤에 이제 해경배 도움을 받아서 새벽에 출발을 하긴 했는데 밥을 못 먹고 출발을 했었어요. 아직도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긴 했는데 항상 생각이 나요. (6.25) 전쟁 이래 처음으로 북한이 남한 영토에 대해 진행한 공격. 작은 전쟁의 기억을 가진 연평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